자, 이번 차시에는 종단곡선 또는 종곡선이라 불리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노선 측량에 그동안 좀 종곡선에 대해서 확인하기 앞서서 그동안 배웠던 곡선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프린트물 3페이지에 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크게 지금 노선 측량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곡선이었잖아요. 이 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수평 곡선이라 불리는 평면상에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곡선이 생기는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걸로 평면 곡선 하나가 있었고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수평곡선이라고 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배우는 내용인데요. 수직곡선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종곡선 또는 종단곡선이라고도 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평면곡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직선부에서 바로 코너로 들어오는 커브를 틀 수 있게끔 해주는 곡선하고요. 그래서 원곡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곡선의 형태들로 바로 직선에서 들어오다가 바로 커브를 틀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곡선으로 들어오기 전에 직선에서부터 이 속도 바깥으로 쏠리는 원심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하는 완화곡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원곡선은 또 네 가지 형태들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뭐뭐가 있었나요? 평각설치법이나 중앙종구법이 잘 나온다고 얘기했던 단곡선이 하나 있었고요. 일정한 반경 R을 가진 한 개의 원호의 형태들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반경이 서로 다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원호로 연결되어 있는 복곡선. 또 곡선이 서로 접선의 반대 방향으로 중심을 같이 갖고 있는 반향곡선, 반대로 향한다 그래서 반향곡선이라 한다 그랬죠. 반향곡선이 있었고, 또 배향곡선, 그래서 복심곡선하고 반향곡선을 서로 섞여 있는 배향곡선, 그래서 뭐 머리핀 곡선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완화곡선은 크게 또 중요한 부분들이 직선부에서 돌아오다가 곡선으로 틀기 전에 원심력을 주기 위해서 살짝 중간에 들어가는 곡선이라고 그랬죠. 이 완화곡선은 크게 세 가지 형태들로 구분이 되고 있었고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먼저 3차 포물선 있었고, 이 3차 포물선은 주로 철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였고요. 두 번째는 램니스 게이트고, 이거는 도시철도나 보통 지하철에서 많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있던 게 잘 나온 부분이죠. 도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클로소이드라는 곡선. 이건 도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완화곡선의 정의가 무엇인지 각각의 완화곡선의 세 종류별로 사용되는 분야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로소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죠. 또 A는 루트 RL 그래서 풀어지는 기본적으로 클로소이드 곡선을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었고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거나 또는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가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종곡선이라고 불리는 수직곡선은요, 이제 이 평면곡선과 다르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원곡선입니다. 원곡선이 나눠지는데 요거는 또 철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곡선이에요. 철도 마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포물선 곡선이 사용이 됩니다. 이건 도로에서 많이 쓰인다. 원곡선이라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오르막 곡선이나 내리막 곡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이런 곡선들이 있을 때
이제 뭐 오르막 경사나 내리막 경사가 어떤 특정한 반경 R을 갖게끔 해주는 어떤 위에서 봤을 때 단곡선의 형태가 종방향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포물선은 이 철도와 다르게 철도는 이렇게 좀 차량의 길이가 길잖아요. 보통 우리 차량보다 길이가 길어서 휘는 것보다 좀 더 급박한 급경사나 또 경사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부분은 적용이 가능하게끔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포물선을 도로 파트에서는 적용해서 종곡선의 한 요소로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곡선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종단곡선이라고 불리는 파트들은 흔히들 그냥 뭐 특별한 정의가 있기보다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르막 또는 내리막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곡선을 종곡선의 형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잠깐 볼까요? 앞서 봤던 수평곡선과 같이 종단 경사가 급격히 변한다. 급격히 변하는 곳에 급격한 방향 전환. 갑자기 이렇게 오르막이 시작되다가 갑자기 내리막이 팍 시작되면 차량이 이동을 하다가 그죠? 덜커덩거리겠죠. 덜커덩거리면서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방향 전환, 오르막으로 갔다 내리막 또는 내리막으로 가다가 오르막 방향 전환에 의해서 충격을 없애기 위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넓힌다. 즉 운전자의 안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곡선을 종곡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곡선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직선부로 시작되다가 이렇게 오르막으로 해서 끝나는 곡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오르막 곡선, 오르막으로 시작됐다가 내리막으로 끝나는 곡선. 이런 것부터 보통 우리가 종곡선에서도요, 볼록 곡선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선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크레스트라고 합니다. 스트라고도 보통 부른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내리막으로 갔다가 오르막으로 가는, 내리막으로 내려오다가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오목곡선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영어로는 세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이제 이 종단 곡선을 만들고자 할 때는요,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적어 볼게요. 종단 곡선을 설계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을 고려해야 된다. 즉 차량이 이렇게 진입을 해서 오르막을 오르고자 할 때 실제로는 이렇게 상향 경사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내리막기에 내리막 하향 경사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사 방향에 있어서 내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곡선상에서의 차량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리막으로 있는 경사상에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운행되는 차량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시야상으로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파트 부분이 또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운전자가 장애물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인 시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향 경사의 가장 끝부분
이제 종곡선상에서 가장 내리막의 하향 부분, 또 반대인 오목곡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부분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그 부분을 확보한 상태의 종곡선의 길이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파트가 하나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가 오잖아요. 그죠? 특히 이 내리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목곡선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그래서 배수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종곡선의 길이 같은 경우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시거와 토공량, 즉 흙을 이렇게 깎아내거나 쌓아야 되는 것들, 그런 토공량들의 내용들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세 가지의 중요한 설계상에 필요로 하는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볼록 형태의 곡선하고 오목 형태의 곡선이 있는데요. 볼록 형태의 볼록 종단 곡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록한 형태의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에서 상향되는 경사로 들어갔을 때 이 차량이 하향 경사에 있는 어떤 피사체, 방해물에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볼록 곡선에서의 길이, 곡선의 길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정지, 시거. 또 다른 말로는요,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요되는 최소한의 거리라고 하죠. 시거, 소요 시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결정이 되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오목 종단 곡선 같은 경우에는 오목한 형태, 이렇게 내리막으로 갔다가 오르막으로 오르는 이런 형태들은 차량이 진행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야간 같은 게 주행을 할 때 보면 내가 전조등을 비치잖아요. 그죠? 전조등을 비치는 거리가 있는데 이 전조등에 의해서 오르막에 있는 부분들의 물체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고려할 때는 전조등 시거라고 그래서 전조등이 비칠 수 있는 상향에 대한 거리, 즉 차량에서 우리가 오르막 같은 경우는 이 눈높이에 맡긴 객체 높이하고 이런 거에 대한 높이 차이를 각각 고려를 해서 객체 높이가 최소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식별이 되거나 오토바이 같은 거 식별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리막 같은 경우에서는요, 전조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곡선들이 길이가 확보가 되어야만 안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오목 종단 곡선에서의 이런 곡선의 길이, 종곡선의 길이 같은 게 확보는 전조등의 시거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게 1순위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 길이가 너무나 짧거나 그래버리면 덜커덩하게 되잖아요. 그죠? 차량이 아무리 작은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요. 얘가 이렇게 내림을 갔다가 편안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툭툭 거르게 되면은 여기 올리는 거에서 차량의 길이 때문에 덜커덩거릴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서스펜션 같은 것도 요즘에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완비가 되지 않은 소형 차량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승차감도 고려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목 종단 곡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요. 배수가 또 세 번째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곡선의 형태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형태에 따라서 볼록 곡선과 오목 곡선의 두 가지 형태들은 좀 구분이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곡선별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곡선에 의한 종단 곡선하고 그 다음에 2차 포물선에 의한 종단 곡선을 설치하는, 즉 철도에서 사용되는 종곡선과
도로에 사용되는 종곡선의 형태들에 대해서 부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먼저 원곡선에 의한 종단 곡선 설치, 즉 철도에서 사용하는 곡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종곡선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하죠? 그죠? 요런 형태예요. 곡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향경사로 오다가 상향경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향경사로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하향경사는 철도 같은 경우는요, 종단경사도를 이렇게 퍼밀을 사용합니다. 퍼밀. 이게 좀 중요하고요. 퍼밀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스몰 m과 스몰 n은 뭐 상향경사든 하향경사든 상관없이, 방향 상관없이 한쪽이 상향이면 한쪽은 하향이 되겠고요. 한쪽이 하향이면 한쪽은 상향이 되겠습니다. 상향경사는 양의 값을 쓰게 되겠고요. 하향경사는 음의 값을 사용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향경사로 오다가 상향경사로 움직이는 이 원곡선에 의한 곡선 설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하향곡선의 전체 길이하고 상향곡선의 전체 길이가 있을 겁니다. 요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종곡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곡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하향으로 경사가 오다가 상향으로 변환되는 지점이 있죠. 여기서는 라지 A라고 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지점으로부터 즉 종곡선의 전체 길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 있죠. 절반에 해당되는 값, 여기서는 스몰 l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를 접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선의 길이. 또는 종곡선의 전체 길이 구간이 라지 L이니까요. 요거를 잘랐다고 그래서 절선장이라고 돼요. 절선장. 절선의 길이다. 그래서 절선장이라고도 합니다. 복잡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철도에 사용하는 원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접선의 길이, 즉 절선장에 대한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종방향에 대한 거리.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곡선을 설치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향경사로 가다가 상향경사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퍼밀로 내려오다가 상향으로 3퍼밀로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때 어쨌든 간에 이제 곡선이 시작되는, 종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높이 값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쭉 하향경사로 가니까 이 지점은 뭐 거리가 얼마만큼 진행됨에 따라서 이 내려가는 값이 얼마인지 지방고 값이 나오겠죠. 그죠? 각 지점에 지방고가 나오겠는데, 문제는 곡선의 위치가, 종곡선의 위치가 여기일 때, 요 위일 때, 요 위일 때, 요때의 지방고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레벨 측량을 실시를 해서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겠죠. 설계도가 들어가고자 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도대체 요만큼의 지방고는 얼마인가, 요것들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종곡선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x만큼 갔을 때 이 위로 올라가는 상향되는 y 값이 얼마인지, 그것을 종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방의 거리 값을 구하는 공식, 이 두 가지가 가장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접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요, 이 원곡선이니까 곡률 반경 r을 갖잖아요. 그죠? 곡률 반경 r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전체 곡선의 길이 같은 경우가 아닌 접선의 길이만 봤을 때 스몰 l은 2분의 반지름의 절반 값에 상향경사든 하향경사든 상관없이 n-n에 로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위에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향경사가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이죠. 마이너스 5니까 하향경사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5로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을 쓰면 된다는 얘기고,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방향에 대한 거리 y는 2r분의 x제곱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잘 외워 놓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패턴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원곡선에서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 좀 많이 나타나요.
위에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의 원곡선에 의한 종곡선 설치 방법을 좀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곡선이 시작되는 시점인 A점, 이 A점에서부터요. A점에서부터 내가 X만큼 떨어졌을 때, 이렇게 X만큼 떨어졌을 때 떨어져 있는 점의 이 P'이라는 지점 있죠. 즉 종곡선 위에서의 이 값이 몇 메타의 높이인지 이 지방고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있고요. 이 지방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향경사 상에서의 이 P라는 지점에서의 지방고에다가 이 Y에 해당되는 종곡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Y에 대한 종곡값은요, 내가 종곡선이 시작되는 시점인 A라는 지점에서부터 X만큼 얼마큼 떨어졌을 때 그 원곡선의 곡률 반경이 주어져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잠깐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내가 A라는 지점의 높이값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지만 기준이 되는 우리 평균 해수면이라고 그죠? 민씨 레벨로부터 얘가 높이값이 H sub A라고 합시다. 이때 HA라고 하면 P 지점의 높이값을, 여기 지점을 HP라고 하면, 그죠? HP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로부터 이만큼의 차이가 A 지점에서부터 P 지점까지 높이 차이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HP라는 지점의 높이값은 A 지점의 지방고값, 높이값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1000분의, 중요한 게 1000분의 mx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향되는 경사 부분이요, 얘는 퍼밀이잖아요. 즉 1000m가 1퍼밀이라고 그러면 1퍼밀이라고 그러면 1000m 이동을 할 때 경사가 1m 정도 올라가는 걸 얘기하죠. 1m. 도로와 다르게 저번에 평면곡선에서 얘기했지만 철도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경사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퍼밀을 사용한다라는 건 도로와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향 경사가 있는 경우면 여기가 뭐 100m 되는 지점이다. 그러면 이게 5퍼밀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m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그죠? 이 높이 차이는 1000분의 5, 그죠? 5 곱하기 몇 메타 했다고 해서 50m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경사가 하향 경사잖아요. 지금 하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향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P 지점의 높이들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P 지점의 높이를 구했으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종단 곡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따라져서 얘 높이는 얼마고, 얘 지방고 얼마고, 얘 지방고 얼마고, 얘 지방고 얼마고, 얘 지방고 얼마고인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산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P 지점에 대한 높이값이 HP가 계산이 되면 거기서부터, 그 지점에서부터 이 종고에 해당되는 방향 Y값의 값만 계산하면 되죠. 이 Y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2R분의 X의 제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즉 어떻게 돼요? 반지름분의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의해서 계산해서 그 Y값을 더해주면 내가 이 종곡선의 곡선 위점에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종곡선 위쪽에서의 지방고값인 HP'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원곡선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보면은 이 종곡선의 전체 길이, 구간 길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만큼 절반을 한 거를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접선의 길이기 때문에요. 접선의 길이는 우리가 스몰 l이라고 표현하면 얘도 스몰 l이 되잖아요. 즉 종곡선의 전체 구간 길이를 계산하라. 하향 경사와 상향 경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하면 얘 곱하기 2가 되니까요. 결국은 전체 원곡선에 의한 종당 종곡선의 전체 구간 길이는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경사도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하향 경사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를 사용한다. 상향 경사인 경우에는 플러스를 사용한다.
요거를 완전히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도로 파트에 사용되는 전곡선입니다. 도로 파트 같은 경우에는 2차 포물선 공식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상향경사 이렇게 해서 m%만큼 쭉 도로를 따라서 상향경사를 갖다가 여기서 변환점이 일어나서 하향경사로 이렇게 흐르는 하향경사로 흐르는 이런 형태들의 곡선을 좀 잠깐 예시로서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체 구간 길이 즉 종단 곡선이 시작되는 곡선 시점에서부터 종단 곡선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의 전체 구간 길이인 종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서는 또 공식이 이렇습니다. 3.6분의 m-n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킬로미터 퍼 아워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 m과 n은 상향경사와 하향경사를 의미하는데, 이때도 하향경사인 경우에는 음수부호를 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선이 이렇게 시작돼요. 상향경사가 있고 하향경사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상향경사로 5%, 하향경사로 마이너스 5%가 되면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뭐 5 빼기 5 하면 0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향경사인 경우에는 음수부호를 취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6분의 10 곱하기 v의 제곱, 설계속도의 제곱으로서 계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x만큼 갔을 때 이 종곡선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높이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높이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높이값이 얼마인지, 지금 같은 그림에서는요 상향곡선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 곡선상에서의 P'이죠. 그죠?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5%의 상향경사다 그러면 100m 가면 5m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쉽게 종곡선이 시작된 시점에 지방고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가 x만큼 이동됐을 때 요 위에 상향곡선 상에서의 그 윗지점의 직선부에서의 높이 지방고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는데, 이제 요만큼의 값이 무엇이냐는 거죠. 요게 우리가 종고라고 하는 겁니다. 종고. 종고 값은 전체 종곡선의 길이의 2배분의 경사도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곡선상의 이 지점에 x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의 높이값을 라지 h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라지 h라고 한다 그러면 p' 지점에서의 지방고의 hp'에서 이 종곡값만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종곡값만 빼주면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요거를 좀 한번 샘플로 예제를 좀 풀어보시면 이해가 더 좀 빠르기 때문에 샘플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이고요. 오름경사가 3%, 내림경사가 3%인 그림과 같은 곳에서 길이 60m의 종고는 얼마인가? 그림이 없죠. 지금 예제에 그림이 없는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하면 요거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상향경사가 있고요. 이렇게 하향경사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고 종곡선이 시작되는 지점하고 종곡선이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죠? 여기를 뭐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합시다. B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곡선이 시작돼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2차 포물선 형태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를 보시면 퍼센트라고 되어 있죠.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2차 포물선에 의해서 종단 곡선을 설치하는 도로에서 사용하는 문제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럴 때 내가 x가 40m라는 지점이래요. 즉 곡선 시점에서부터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x가 40m 되는 지점에서 길이가 60m인 종고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길이가 60m,
즉 종곡선의 길이가 60m짜리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A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종곡선의 길이 L이 60m인 상태라는 거예요. 요럴 때 오름 경사가 M%가 될 거고요. 내린 경사가 N%가 될 텐데 요때 얘는 3%이고 얘도 3%이라는 거죠. 그죠? 요럴 때 X가 40m에 떨어진 지점에서 종곡선의 위치의 지방고, 이 종곡 지방고는 얼마인가? 요거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종고를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종고값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라서 간단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공식 입력되어 있네요. 그죠? 자, 3%니까 3%, 즉 여기다 넣어줘야 될 거는 3%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0.03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100분의 3이니까 퍼센테이지니까요. 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하얀 경사는 음의 부호를 취하는 그랬죠. 마이너스 0.03이 되겠죠. 분의 2 곱하기 종곡선의 길이가 60m라고 주어져 있죠. 60m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 어디만큼 떨어진 지점이야? 40m. 40m 떨어진 지점에서의 종곡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얼마예요? 0. 계산해보면 8m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제 이 지금 현재 이만큼의 지점에 이 곡선상에서의 지방고 값을 여기를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고요. 요 지점을 P'이라 했을 때 이만큼의 값이 종고 값인 거잖아요. 40m 떨어졌을 때. 그죠? 여기에 Y 값이 지금 얼마예요? 0.8m라는 거죠. 8m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를 좀 더 약간 더 나아가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본다고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P 지점의 지방고는 지방고는 얼마인가를 계산해 봐라. 얼마인가? 단 A 지점의 지방고는 뭐 100m라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HP 프라임 지점에서의 지방고 값을 계산한다는 건 요 지점의 높이인 먼저 HP 프라임의 지방고를 계산한다는 건 기준이 되는 기준 수준면에서부터 얘 지점까지의 높이가 HA인 거잖아요. 그죠? 요게 얼마였어요? 지금 100m로 주어져 있는 거죠. 100m로 주어져 있고 얘 지점 40m가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의 얘는 HP 프라임은요. P 프라임은 40m 갔을 때 3%의 경사도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즉 A 지점의 지방고에다가 상향 경사니까 100분의 M%만큼 갔을 때 X만큼 갔을 때 높인 거죠. 즉 100m 갔을 때 100m가 아니죠. A 지점의 높이 100m에서부터 100분의 얘는 3%래요. 3%. 그죠? 3%. 여기 이제 100으로 나눠준 거는 얘가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얘가 40m 갔을 때 3%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2m 되죠. 101.2m가 이 지점에서의 지방고 값이 HP'의 지방고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종곡선상 P라는 지점에 40m 떨어졌을 때 이 P라는 지점의 지방고가 얼마인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야 설계가 되고 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HP는 어떻게 돼요? HP 프라임 지점의 높이 값에서 좋은 것값만 빼주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돼요? 그래서 101.2에서 빼기 0.8 앞에서 구한 거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지점의 지방고는
4가 되겠죠. 즉, 이 P' 밑에 종곡 Y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P 지점, 즉 종곡선상의 종곡선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40m 떨어져 있는 지점의 종곡선상의 지방곡 값은 100.4m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상으로 일단은 노선 측량 모든 파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이 좀 많이 다뤄졌고 본 챕터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응용 측량 2학기 때 배우는 측량 파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와 가장 많은 난이도 또 높은 난이도와 가장 많이 응용이 되는 부분들 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챕터가 노선 측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좀 한 2주 3주에 걸쳐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필요로 하는 공식들을 좀 외우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공식들을 많이 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피드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